안녕하세요. 청기눈설TV 최희철, 천지영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후 주의해야 할 사항과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2, 고3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동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년의 영상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일단 저희가 고1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 촬영으로 미루었던 이유는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학점제의 첫 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한두 달 정도의 학교 운영 사항을 체크해보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비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한 핵심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적과 두 번째는 과목별 교육과정 이수의 퀄리티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입학 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학교 때부터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과 상담을 하면서 미리 입학 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교학점제의 절차는 학업 설계가 첫 번째인데 그 설계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후 수강 신청, 그리고 수업 수강 및 평가, 학점 취득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은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과목만으로 수강하지는 않고 공통으로 무조건 수강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국어 1, 2, 공통영어 1, 2, 공통수학 1, 2, 한국사, 그리고 공통과학과 실험, 공통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과목들은 2028년 수능 과목과 동일합니다. 이게 총 84학점이고요. 이 과목들을 학생별 성취도와 석차 및 등급을 공개하고 표준 편차는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표준 편차를 잘 모르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표준 편차라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더 떨어지느냐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별 표준 편차를 공개하면 좋은 것은 학생이 얻은 점수에 대해서 단순히 등수뿐만이 아니라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학생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08학점으로 공통 과목보다 이수 학점이 더 많은 과목을 진행하고, 이때는 성취도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 미만이나 성취도 40% 미만 학생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따로 보충 지도 실시해야 하고, 보충 지도 후 출석이나 성취도 미달 시 최종 미수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의 방향상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미수 처리는 아마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 지도가 교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많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는 90% 정도의 교사들이 업무 과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부분은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발표된 2028년 수능과 고교학점제의 엇박자가 약간 있는 것도 아쉬운 내용입니다. 이 점은 저희가 조만간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육과정 중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하여 해당 학교의 수업 교사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 과목을 신청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거점 학교로 모여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아이들이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외의 시간, 즉 수요일 방과 후나 토요일 오전에 진행해야 해서 과목 수강의 유무에 따른 학원 수강이나 자율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동 수업도 불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빅고로운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많은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적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서 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어중간한 학생들이 1등급에 포함되는 상황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5등급 제도에서는 내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다른 평가가 요구되고 있고,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대학별 평가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 정책이 국민들의 정서에 가장 민감한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라 대학별 추구 항목이 허용될지는 미지수지만 면접 시 쪽지 시험 등 다양한 편법적 평가 요소는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도의 장단점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는지의 분석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여전히 충실한 내신 대비를 통해서 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과목별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번 1학년들은 선배들과 다른 서술형 대비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과목별 서술 논술형 평가도구 개발의 방법과 사례를 이미 제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중간 기말고사에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채점 항목이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수업 중에 담당 과목 선생님들과 연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서술형의 점수 배점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늘 채점 포인트가 무엇일지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신 등급제가 변하더라도 내신의 중요성은 여전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첫 내신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중학교 때처럼 암기 공부 방법은 안 먹힌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땐 지문의 길이와 지문의 양이 늘어나서 시험 범위가 많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8회독 이상을 하면서 외워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한 개 드리자면 수업 외에 스스로 하는 공부에서 1회독씩 발췌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췌독은 많은 내용 중에 지문에 축이 되는 중요한 문장을 가장 힘을 줘서 정확하게 읽고 나머지 문장은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문을 먼저 잡고 시험 범위를 빠르게 한 바퀴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해석이 잘 안 되니까 해설지를 펼치고 한국어로 먼저 요약 정리를 한 이후에 글의 내용과 구조를 눈에 익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행평가 대비도 미리미리 잘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수행평가를 제출했냐 안 했냐라는 정도의 현재 평가 방법이 아니라 좀 더 내용에 따른 세분화된 평가 방법에 적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부나 세특사항에 대한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기부에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잘 보여주는 키는 바로 독서가 되겠습니다. 1학년 땐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아가는 자기 주도성이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진로가 명확한 학생은 대학의 각 학과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1학년 때의 관심 분야와 2학년 때의 관심 분야가 다르다라고 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전공 분야 심화 탐구 활동을 한다면 이때 반드시 독서 활동을 추가하셔야겠습니다. 자신의 진로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 또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가 되겠습니다. 독서명과 작가명만 작성하는 독서 활동 항목은 없어졌지만 교과 세특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자율, 동아리 영역에서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학생이 어떤 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신의 진로 탐구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추후 입학사정관이 그 도서가 눈에 띄었을 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요약도 할 수 있어야겠죠. 중간고사가 끝났으니 5월은 6월 모의고사 대비 틈틈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독서 활동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관찰된 모습, 과정, 결과 등 교과 선생님에 의해 교과 세부사항의 작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평가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작성하고 반영하는 부분도 있으니 이 점을 알고 자신의 역량과 영어력을 어필했으면 합니다. 먼저 역량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 과목의 핵심 역량은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 3가지, 정보 처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중 한두 가지 정도를 제대로 어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활동 과정을 진행하고 작성해야겠죠. 또한 내 영어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드러내 보세요. 1학년의 과정 동안 영어 과목에 있어서 특정한 부분, 단어, 구문, 어법, 배경 지식 등에서 성취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성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그룹 스터디, 영어 토론 스터디, 영어 독서회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내가 이 정도 노력했고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점, 영어력과 동시에 역량도 키워지는 나의 모습을 자기평가서 또는 리로스쿨, 즉 학사 통합 관리 시스템에 적극 어필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과목 선택 시 외부 이동이 없는 과목으로 선택해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현재 내가 선택한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이 힘든 경우는 인근 학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피하셔야 합니다. 이동에 대한 시간 소요도 이유지만 나름 학원 수강이나 자율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수요일 오후 시간과 토요일 오전 시간에 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나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본인의 진로와 진학 계획이 처음 시작과 달라지더라도 절대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학교 때 진로가 결정되고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는 것은 이상적인 꿈이지 절대 옳은 것은 아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부터 진로를 결정해서 맞추어 준비를 해 나가라는 취지의 긍정적 방향보다는 너의 성적과 성취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쓸데없이 의대나 스카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의 능력에 맞게 준비하라는 의식이 더 깔리지 않냐라는 불만이 좀 앞섭니다. 더 성장하고 더 커가면서 생각과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대학도 자유전공이라는 선발 제도를 더 확대하는 이유는 언제든 진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든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학생이 이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과 공부를 준비해왔구나 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설령 처음과 진로가 바뀌어서 선택 과목이 달라지고 혼돈이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활동을 더 선호하고 바뀐 진로에 대한 존중이 더 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처음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은 아니니까 너무나 처음의 결정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새롭게 바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적응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시절과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밤 10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율학습 시간은 저녁 급식 먹고 10시까지인데 이 시간을 정말 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숙제를 한다든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독해를 한다든지 하면 이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숙제나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독해를 하는 것은 쉬는 시간이나 그 해당 시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하고 정말 자습 시간에는 철저하게 내 공부인 오답 정리를 한다든지 영어 단어와 수거를 암기하다든지 하는 공부로 써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각 과목에 대한 시험 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공부만 한다고 성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수학의 경우는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하고 요령을 터득해야 합니다. 객관식 접근과 서술형 접근이 달라야 하고 미리미리 써보면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은 나중에 변해편에서도 자세하게 등급에 따른 수학 공부 방법의 요령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총 6가지였죠. 다시금 정리하면 전면적으로 시작한 고교학점제의 빠른 적응과 함께 첫 번째는 중간 기말고사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연습을 채점 포인트에 맞춰서 전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과목별 수행평가도 단순히 제출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점수를 무조건 얻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선택 과목들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과 접근을 해서 다른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네 번째, 현재의 진로 결정과 선택 과목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입학사정관님들도 중간에 변동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주눅 들지 말고 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요,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과목별 시험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기누설 최희철, 천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